우리 1팀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할 학생이 먼저 마이크를 좀 열어주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1팀의 발표자는 김한빈 학생하고 한고은 학생이 발표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마이크 열고 있는 학생 이름이 누구지요? 저는 김한빈입니다. 아, 네, 김한빈 학생 반갑습니다. 우리 1팀은 생활 속 오류와 상식에 대해서 또 미래유망 직업 6가지 중에서 발표할 내용인데 김한빈 학생은 어느 쪽을 먼저 발표할 예정인가요? 네, 저는 생활 속 잘못 알려진 과학 상식이나 오류를 제가 맡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 학생이 미래유망 직업 6가지에 대해서 발표하겠군요. 네, 네. 네, 우리 그 발표를 할 때 PPT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한 명이 이제 PPT를 운영해주고 나머지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 좀 원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발표에 응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먼저 우리 그 1팀의 김한빈 학생이 먼저 화면을 띄워서 정상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지 한번 준비를 먼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1조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공지사항과 안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화면 보이나요? 네, PPT 화면 보이고 슬라이드 화면으로 전환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네. 슬라이드 화면으로 전환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팀도 마찬가지고 슬라이드 화면으로 전환이 안 되면 지금 화면 상황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조 팀 지금 슬라이드로 전환이 한 상황이죠. 아니요, 잠시만요. 어, 우리 김만민 학생 네, 네,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 흔히 그래요. 이게 구글 미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PPT 화면은 뜨는데 이게 이제 슬라이드 화면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전체 화면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 화면 한 명씩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발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불이익이 있거나 이거는 뭐 팀이 잘못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구글 시스템에서 이 전체 화면을 못 받아주는 것 뿐이니까 너무 그 좀 실망하지 말고 준비했던 발표 차분하게 잘 발표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전체 공지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말 시험은 다음 시간인 15주차에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에 대해서 또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되어지면 오늘 발표에 또 부담감에 어울러서 기말고사까지 부담이 되어질 것 같으니까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은 금요일 날 토론실에 15주차 토론실에 자세하게 예제와 안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시험은 중간고사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준비하도록 제가 출제를 하고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발표에만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릴 내용은 오늘 출석 체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출석 체크는 오늘 5교시에 발표하는 팀은 6교시에 또 6교시에 발표하는 팀은 5교시에 발표하는 팀의 장점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글을 남기는 것으로 출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6교시에 발표하는 6팀, 7팀, 8팀, 10팀, 11팀, 12팀이 다음 시간 발표니까 지금 시간은 좀 평안하지요. 물론 다음 시간에 발표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지금 발표할 1팀부터 6팀이 발표를 할 때에 이 팀이 이런 점이 칭찬할 만하고 또 격려할 만하다라고 글을 올리면 그것으로 출석을 대신합니다. 예에서 보면 자기 학번하고 이름 그리고 그 다른 팀의 장점을 한 가지 이상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가능하면 두 팀 이상, 한 명이 두 팀 이상 이렇게 올려주면 2주 동안, 3주 동안 열심히 준비한 이 발표팀의 격려가 되어지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서로를 칭찬하면서 오늘 발표를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체 화면이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1조, 네,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김한빈 학생이 먼저 자기 소개하고 바로 발표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빈 학생 발표 부탁합니다. 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의 진실과 오류 발표를 할 1조의 김한빈, 한고은입니다.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에서 다룬 생활 속 잘못 알려진 과학 상식이나 오류에서는 인간은 뇌 100%를 사용할 수 있을까와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을까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주차에 다룬 미래 유망 집중 6가지 정의, 중요성, 현재 및 미래 전망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영화 루시와 리미트리스에서는 뇌를 100%를 사용해 초능력을 얻거나 성공한 삶을 산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영화를 보고 나면 사람은 정말 뇌를 10%도 쓰지 못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은 뇌를 10%밖에 사용하지 못했고 일반인들은 10% 미만인 2에서 3% 내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뇌공학 박사인 이재원 원장님은 현대의학 장비를 활용해 조사하면 인간은 두뇌를 전 영역으로 고루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두뇌의 일부분만 손상되더라도 뇌 기능이 저하되거나 장애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개발해온 레이 커브와일 박사는 생각은 뇌의 80%를 차지하는 심피질에서 이루어지며 20살쯤 되면 심피질의 3억 개 모듈을 모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뇌를 2에서 3%밖에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는 오류입니다. 20년 전 뇌 과학자들은 사람의 뇌 구조는 대체로 20세를 지나면 완성이 되며 이후로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통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스웨덴의 카톨린스카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운동 능력 및 자의식을 관여하는 신경 조직인 선조체가 평생을 걸쳐 새로운 뉴런을 형성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뇌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제인 빅데이터의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현재 및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데이터의 크기가 방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데이터 생성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수치와 문자 데이터,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해야만 빅데이터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빅데이터는 미래 경쟁력의 우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며 IT, 스마트 혁명 시기의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데이터의 과거, 현재, 미래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정형화된 수치 중심의 데이터를 저장해 축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축적된 데이터 바탕으로 검색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구글 같은 이런 웹사이트에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것으로 발전했는데요. 그 데이터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10만 정도 있던 데이터가 100만이 되고 더 증가하게 되어서 암호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키 관리 솔루션인 KMS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암호화 발전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는 현재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참여와 소통 중심인 웹 2.0 시대에서 분석과 예측이 중심인 빅데이터 중심으로 웹 3.0 시대로 왔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들은 앞으로 문서의 생산과 유통 등의 흐름을 분석해 불필요한 문서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기존까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에 대한 답을 찾을지 고민한 후에 우리가 검색해서 찾는 방식이었다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비구조적인 실시간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및 활용으로 빅데이터는 창의적인 반복적 탐구 과정을 통해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를 저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 해결 시간이 단축되고 훨씬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경영자의 경험이나 직관은 매우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단순한 현황 파악부터 최적의 의사결정 과정의 내재화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고 관리하는 형태에서 확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이나 상황 인식을 활용한 추론 등의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더 계속 발전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처음 발표가 여러 어려움들과 또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김만민 학생도 처음에 이 PPT 화면이 원활하게 구현이 되어지지 않아서 또 좀 약간 마음에 고생이 있었는데 빨리 이렇게 잘 적응을 하여서 오늘 첫 번째 발표를 정말 깔끔하게 또 시간 내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발표를 한 1조의 김한빈 학생, 한국은 학생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2조의 강설빈 학생과 김희연 학생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2조는 누가 먼저 발표할까요? 이조의 강설빈 학생, 김희연 학생 또는 네, 김희연 학생이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저하고 좀 소통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김희연 학생 마이크부터 열어주면 안 될까요? 네. 네, 우리 김희연 학생 2조인데 우리 강설빈 학생하고 김희연 학생이 이제 각각 어떤 것을 발표할 예정인지 김희연 학생이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까요? 저는 우선 1주차 했던 생활 속의 잘못, 네. 생활 속 상식의 오류와 또 과학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강설빈 학생이 폭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군요. 네, 그리고 11주차는 나눠서 같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발표를 시작하면 우리 김현 학생이 발표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보이시나요? 네, 우리 이 팀 슬라이드 화면이 정상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구현되고 있습니다.
네, 14수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1주차 생활 속 잘못 알려진 상식이나 오류 조사하기, 그 다음에 6주차 폭력의 대물림에 대한 합리적 논증하기, 11주차 미래 유망 직접 6가지 정의, 중요성, 현재 및 미래 전망 조사하기에 대해 했습니다. 우선 1주차 생활 속 잘못 알려진 상식이나 오류 조사하기에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았습니다. 연두를 하면 털이 굵어진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털이 자랄 때 두꺼운 면이 먼저 노출돼 더 굵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단면이 날카로워 두꺼워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드름엔 순한 화장품이 좋다? 아닙니다. 오히려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 피지를 줄이고 소독 효과를 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곳에서 TV를 보면 눈이 나빠진다? 아닙니다. 눈이 피로를 느껴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하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머리는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다?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흰머리를 나게 한다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가 생기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스트레스와는 직접적인 원인보다 모근의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폭력은 대물림인가에 대해서 숙명론과 자유의지론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먼저 숙명론에 의하면 기사를 준비해 보니 폭력 대물림에 대한 실제 통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에 9명이 어린 시절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 주기별 학대 경험의 상호의 관계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미성년 자녀를 둔 4,800명 중 가정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2,153명을 조사한 결과 89.5%가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아동기와 성인기 모두, 그리고 30% 정도는 아동기 때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 정도가 과거 피해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 폭력 대물림에 대해서 이미 그 대물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해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로는 실제의 경우에선 군대 폭력과 배우자 폭력에서도 많이 폭력 대물림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 폭력 같은 경우에서는 군대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겹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안에서 피해를 당했던 사람이 진급해서 똑같이 가해자가 되어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복무 경험자 1,8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폭력 피해자 65% 중에서 일부가 진급 뒤에 가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 가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비율이 35.1%로 아동 학대 가해 경험이 없는 사람의 가해율보다 훨씬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론의 경우에는 프로 미식축구 선수 출신 트로이 빈센스는 유망한 선수를 거쳐 NFL 임원으로 지금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성장기를 지배한 것은 매맞은 엄마, 즉 그 비극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로 이제 그 비극을 이겨내고자 꼭 제 환경처럼 되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른 삶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부인과 함께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전국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주차는 미래 유망 직종 중에 저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골랐고요. 우선 이거의 정의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이거의 중요성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탑승자의 위치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사무, 휴식,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이처럼 개인화된 사운드 환경은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필요성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고속주행을 가능케 하며 고속주행 시 차간 거리도 줄일 수 있어 교통혼잡도 줄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부차적 혜택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재 및 미래 전망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자율주행은 총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운전자에게 이제 감속과 가속을 도와주는 크루즈 컨트롤 지원을 해주는 단계이고, 2단계는 방향 조절이 추가되는 부분 자동화를 지원되는 그런 단계이고, 3단계는 주변 환경을 파악해서 차량이 알아서 달리는 조건부 자동화 지원인데요. 현재는 이 자율주행이 지금 3단계까지가 한계여서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스탠퍼드 대학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실의 데이비드 스탠븐스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략 사람 정도의 운전 성능을 보이는 2025년경이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의 선우명호 교수 역시 특정한 목적으로 제한 공간이나 특정한 지역에서만 주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현재 업체들이 전망하는 시기에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레벨 4에 해당되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은 2025년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이 팀의 김혜연 학생, 강설빈 학생이 우리 폭력의 대물림과 생활 속 상식과 오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강설빈 학생은 자기 소속 학부가 경찰 학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고, 또 김혜연 학생하고 강설빈 학생이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차하면서 발표하는데도 전혀 어색하거나 또 이런 또 부조화가 없는 걸 보니까 이 발표를 위해서도 또 많이 호흡을 맞추고 또 연습을 많이 한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오늘 또 시간 내에 또 발표를 맞춰 주어서 너무 고맙고, 또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우리 동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1팀하고 2팀이 발표하였는데 오늘 출석은 따로 부르지 않고 발표한 팀을 칭찬하는 것으로, 글을 올리는 것으로 출석을 대신합니다. 우리 2주 동안 3주 동안 수고하고 애쓴 1팀, 2팀 칭찬과 또 격려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칭찬해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3팀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팀의 발표는 노기현 학생과 또 최강민 학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발표할까요? 네, 교수님, 노기현 학우분께서 지금 아파서, 발표자신데 지금 아파서 강의에 못 들어오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노기현 학생은 제가 아까 지금 톡으로 그 상황은 전달은 받았습니다. 해서 일단은 이제 이것이 이제 병가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병가로 결석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상 출석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기현 학생에게는 어떤 처방전 아니면 약국에서 또 이런 또 약을 구입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저희 백석폭이나 저한테 쪽지로 전달해주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노기현 학생은 녹화 방송이라도 꼭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우리 3조는 우리 최강민 학생의 발표를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강민 학생 뭐 실망할 것도 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준비한 것 잘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파이팅! 그럼 저희 조는 이제 10주차 노기현 학우님이 발표하시고, 제가 11주차 하기로 했는데, 제가 11주차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혹시 화면 공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맨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아이콘이 나오는데 자막 사용 옆에 보면 위로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네모난 박스 안에 화살표 있는 것을 클릭하면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발표 시작이라는 문란이 뜰 거예요. 그래서 예. 예,
밑에 창 맨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보면 맨 처음에 마이크,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자막, 그 다음에 발표 시작, 그 다음에 이렇게 통화해서 나가기 있는데 중간에 있는 메모 박스 안에 있는 위로 화살표 있는 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어지면 이제 화면을